한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28일 고 임성기 아들인 임종윤 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장차남 지지를 선언하며 이번 경영권 분쟁에 관여했습니다. 신 회장은 장차남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40.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회 장악을 통해 회사를 안정시키고자 하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송영숙 회장 측의 지분은 35%로 장차남 측 40.57%보다 적습니다. 이에 송 회장은 국민연금을 우호 지분으로 포섭하지 못한다면 장차남 측이 주총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최대 6명의 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며 장차남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한미와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송 회장 측이 주총에서 패배한다 해도 법적 대응을 통해 맞설 가능성이 크며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28일 주총 이전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장차남의 이사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친환경의 진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 공략, SJ캠의 사업 내용입니다. SJ캠은 정수장이나 기업의 폐수 처리에 사용되는 수처리 응집제와 특수약품, 재생, 폴리프로필렌 RPP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친환경 페인트 제거제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자동차 공장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지는 SJ캠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환경 제품 개발과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할에는 배동수 대표는 SJ캠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전망은 SJ캠은 탄소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과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SJ캠은 재활용 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등의 사업에 진출하여 환경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월은) 많은 기업들이 연례적인 정기주주총회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대립 정기는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적인 투자 방침을 추구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 환원 등의 즉각적인 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석 유화학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져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입성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삼성물산, KT&G, JB금융지주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총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 간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건 투표 방식이 집중투표제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대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향후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증시인 코스피가 예상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미국 FOMC 결과 및 엔비디아 GTC 2024와 마이크론의 호실적 등의 영향으로 2년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으며 이번 주에서만 외국인은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여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그룹주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의 성장주에 매수세를 집중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23일에 2748.56으로 마감하여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외국인은 총 3조 696억 원을 순매수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미 연준의 FOMC를 통해 각 연내 3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특히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기업은 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 2조 3,088억 원을 순매수하여 주가를 9.1%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3의 제품이 엔비디아에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우 등도 매수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의 선두주자로 엔비디아의 HBM과 HBM3을 독점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의 2700선 돌파 과정에서는 저PBR 주주가 순 자산 비율의 견조한 흐름과 수출성 장주의 순환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소외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순환매의 중심에는 2차전지와 인터넷 업종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건설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대규모 영업적자와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주택사업장의 분양실적 부진이 등급 하향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신세계건설의 영업적인 어려움과 수익성 개선의 난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NIC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하락과 재무적 지원의 어려움 등이 신용도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이 신용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신용등급 전망이 AA 안정적에서 AA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재무구조의 개선세가 뚜렷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 신용등급 전망 변경에 기여했습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 및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이 BB 비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의 신용등급 상향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